보험금을 받았는데 돌려달라 한다고요? 아니, 이거 내가 보험금을 받으려고 가입을 했는데 왜 돌려줘야 돼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 몇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반드시 기억하세요. 영상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이렇게 됐다고? 주변에서 실비가 갱신이 됐다는 말 들어보신 적 많으실 겁니다. 저도 연락을 많이 받는데요. 실손을 전환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실손을 전환하신 분들 중에서는 병원비가 많이 나왔는데 청구 금액이 이전 실손보다 훨씬 보상이 적어진 것 아니냐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실손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당연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실손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재가입 주기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표준화 이전 실손은 재가입 주기가 없지만 부담되는 보험료로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표준화 이전 실손보다는 아니지만 갱신으로 조금씩 보험료가 오르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가입 주기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2013년도 4월 이후 계약부터 2021년 7월 이전 계약은 재가입 주기 15년, 2021년 7월 이후 계약부터 현재는 재가입 주기 5년. 이렇게 재가입 주기는 다릅니다. 즉 4세대 실손을 제외하고는 재가입 주기가 15년인데요. 여기에 해당하시는 실손 가입자분들은 언젠가 지금의 실손이 아니라 새로운 실손으로 가입을 하셔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어떤 실손이든 보험료 부담이나 재가입 주기로 인해서 새로운 실손으로 가는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때문에 실손의 자부담이 커지는 새로운 실손에 적응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병원비 지출이 큰 질병에 대비를 해놔야 한다. 진단비나 수술비, 치료 관련 특약들에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하겠죠.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이렇게 두 가지는 나라 제도와 사적보험으로 우리가 의료비와 관련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사적보험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내가 보험금을 받았는데 다시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시 본인 부담 상한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병원비를 지출을 할 때 진료비 영수증에 급여 일부 본인 부담금에서 공단 부담금을 제외를 하고 실제 납입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한 지출이 소득 분위에 따라 해당 금액을 초과를 한다면 초과금을 환급해주는 제도인데요. 우리가 보통 병원비를 지출을 할 때 항목 중에 1에서 10분위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렇게 실제 초과금에 대한 지급 내역을 보시면 2023년 기준 소득분위 4등급에 해당하는 375만원 이상을 쓴다면 환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병원비를 지출을 했다면 어떻게 하죠? 바로 실비 청구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원을 급여 부분으로 부담을 했다면 500만원에서 375만원 초과금인 125만원을 본인 부담 상한제로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실손으로 500만원을 청구를 했을 때 급여 부분 90% 실손 기준으로 본다면 450만원이 보험금으로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450만원도 받고 초과금인 125만원도 받으면 575만원으로 내가 쓴 병원비 500만원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거죠. 실손은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으로 보았을 때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에 본인 부담금을 제외를 하고 봤는데 그 이상을 받는 개념이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본인 부담 상한제 초과금으로 받은 금액이 있으면 환수 조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례로 분쟁 건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약관에 적혀 있는 부분으로 본인 부담 상한제로 환급을 받았다면 실손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화 이전 실손으로 가입을 하셨던 분들은 이러한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요.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실제로 최종 부담한 금액만 보험금 청구를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서 향후에 유사한 분쟁 사유에서도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점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참고를 하셔야겠죠. 병원을 꽤 많이 다녀온 적이 있는데 바쁘다 보니까 청구를 해야 할 시기를 모르고 지나쳤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보험금은 청구를 할 때 3년 안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건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약관에 명시가 된 만큼 3년 안에 청구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청구를 해도 상황에 따라 청구도 가능한 케이스도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볼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 만큼 약간의 가능성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사고나 산재 사고로 보상받은 적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종종 이런 상황에 놓여지신 분들이 있는데 자동차 사고나 산재 사고인 경우에도 실손으로 청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본인 부담 의료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보상을 하니까 무조건 다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을 보시면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서 실손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과 관련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전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점들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가입 시기, 보험회사, 상품들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답을 내려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이게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유리할지 특약 조정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반드시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과 상담을 통해 점검을 받으시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보험 설계 및 점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전화를 주시거나 카톡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도움이 되실 만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